요즘 날씨 왜 이럴까요?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기상을 파헤쳐보는 시간,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네, 매일매일 보면 언제나 바쁘신 분, TV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분, 기상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맹소영 기상 컬럼니스트,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이제 확실히 조금 추워졌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침에 이제 영하권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좀 요즘에 너무 추워요. 그렇죠. 네. 오늘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추위도 안 타고 더위도 크게 타지 않아서 되게 날씨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잘 봤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나? 내 몸이 추우면 추운 거야.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추운 날씨가 아닌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저도 오면서 이제 들었는데도 춥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부분 따뜻해요. 원래 이맘때쯤이면은 뭐 낮의 기온이 많이 안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맘때는 원래 한 5도도 넘지 않아야 되는 날씨가 수원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낮에도 한 4도 정도. 그쵸. 그리고 아침에도 이제는 영하 4도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치의 날씨를 쫙 펼쳐보면 보통은 이제 한 12월 초반부터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한 중순부터는 영하 5도 가까이 떨어지고요. 예. 가장 추운 시기는 1월, 보통은 한 1월 중순부터 2월 그 사이가 우리나라가 1년 중에 가장 춥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많이 떨어져도 한 영하 7도.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무슨 말이지?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때도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네. 근데 이 말은 이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보통 평년값이라고 하는 것은 30년을 평균한 값. 그래서 제가 왜 지난번에 평균값 이야기할 때 키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키.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만 대한민국 평균은 요렇다. 그러니까 요 정도 날씨에서 왜 아이들 키울 때도 우리 아이가 상위 몇 퍼센트라 네. 하위 몇 퍼센트 이런 것처럼 이맘때 나타나는 날씨가 영하 7도선이 평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많은 분들이 추위에 적응을 하지 못했나라고 봤더니 가을이 너무 따뜻했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상대적인 것 같은 게 가을이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아니 원래 이렇게 겨울이 추웠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그 네. 말이 딱 맞는 거죠. 겨울이 우리나라 겨울이 이렇게 추웠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보니까 한 20일 전만 해도 수원이 한 20일도 아니네요. 거의 한 달 전이네요. 20도를 웃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사람이 체감할 때 여름을 느끼는 기준은 20도만 넘으면 우리가 초여름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초여름같이 느꼈던 날씨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근데 기상청에서 지난 가을철 날씨가 어땠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기상청에서 매월이 지나면 지난 한 달 동안의 날씨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12월을 맞이하니까 지난 가을은 어땠는지도 분석을 해요. 예. 근데 제가 막 추운 날도 오고 눈 오는 날도 와가지고 막 날씨를 전했지만 그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딱 추웠던 그 이벤트만 강하게 머릿속에 박히면 맞아요. 맞아 가을은 추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맞아요. 분명 평균적으로는 가을이 따뜻했을 거다. 지금 역대 따뜻했던 가을로 기록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 대신 이제 변동폭이 굉장히 컸던.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다 그값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아니 정확히 기억나는 게 11월에 반팔도 입었는데 폭설도 내렸어요. 이 2024년의 11월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딱 기사가 유례 없는 고온과 기록적인 강수량, 그러니까 폭설까지 더해진 변덕스러운 계절. 그랬습니다. 그런 11월 보냈어요 우리가. 극한, 그러니까 역대다라는 말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와닿지 않을 정도로 계속 뭔가 새 기록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 겨울도 어떨래나 조금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에 기온도 기온인데 건조해요. 특히 동해안 지금 건조특보 내려졌다면서요? 맞아요. 이맘때쯤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추위에 좀 포커싱을 많이 맞추잖아요. 예. 그런데 이맘때가 되면은 건조해지는 날씨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특히 이제 먼저 건조해지는 지역들을 보면은 강원도 지역, 그러니까 강원 영동 지역, 그러니까 영동이라고 하는 거 그 영은 태백산맥의 고개령이라고 해서 맞아. 그 고개의 동쪽.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방풍 역할을 하는 그 산맥을 등지고 있는 지역들이 겨울에는 먼저 건조해져요. 왜냐하면 이 공기들이 산맥을 한번 넘고 나면은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팬 현상이라고. 맞아요. 그러면 더 고온 건조해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강원도 저기 동해안 지역들은요. 겨울철에 영하로 거의 잘 안 떨어져요. 아 그래요? 강원도랑 다 추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바다의 영향도 좀 있고 예. 그리고 수심도 깊기 때문에
의외로 뭐 강릉, 속초 이런 지역들 보면은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한파 직격타 맞아가지고 뭐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질 때도 이들 지역들이 한 영상을 유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산맥이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도 있는데 예. 그 바람이 산맥을 한번 타고 넘으면은 고온 대신에 건조. 그래서 겨울철의 날씨가 한파, 대설, 강풍, 건조 이 4종 세트예요. 아, 한파, 대설, 강풍, 건조. 그래서 물론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눈구름이 들어오면은 눈이 내리기도 하지만 예. 일단 찬 공기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강원 영동 지역 그리고 또 산맥 있잖아요. 소백산맥이라고 해서 맞아요. 영남 지역을 감싸고 있는 이 영남 지역들이 이제 그 다음에 강원도 다음으로 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 지역은 건조한 때 바람까지 강하게 부니까 굉장히 산불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조특보 내려진 지역들을 보면은 이미 일주일 전이에요. 지난 12월 4일에 강원도 지역부터 슬슬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더니 예. 다음 날인 5일에 이제 영남 동해안,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동해안 지역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 6일과 7일, 지난 주말이었죠. 이제 확대가 된 거죠. 어디? 경기, 그러니까 강원도 북부 지역 쪽, 예.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에서 경보로 지금 대치가 된 상황인 거고 오늘 이제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이들 지역으로 눈 소식이 좀 있기는 해요. 네. 일시적으로 분명 해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이후에 또 눈이나 비 소식이 없으면은 다시 확대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4종 세트 이거 기억에 남네요. 한파, 대설, 강풍, 건조 이렇게 너튜브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아니 많이 듣던 친구들인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맞아요. 네, 여기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습도가 낮으면 진짜 확실히 화재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화재가 맞아요. 났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봄에도 화재 발생이 굉장히 많이 특히 산불에 그쵸. 취약 계절이 예, 예. 봄이 막 연중에 가장 높고 그런데 사실 이게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워낙 적게 내리기 때문에 누적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봄철에 이제 대형 화재로 일어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대형 산불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네. 지지난해도 그렇고요.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습도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건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대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분량. 네. 수증기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가지고선 우리가 건조하다, 습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대기 중에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수분, 습도를 얘기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네. 절대 습도, 네. 상대 습도, 네. 실효 습도. 어렵다. 근데 쉽게 좀 쉬워요. 얘기해 주세요. 절대 습도는 그냥 절대적인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1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그 공간 안에 네. 수분이 몇 그램 들어있느냐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절대적인 수치인 네. 거죠. 네. 그런데 상대 습도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 뭐 때문에 상대적이냐? 기온에 따라서. 기온. 네, 기온에 따라서. 차가운 공기는 네. 습기를 많이 머금지 못해요. 능력이. 그러니까 예. 우리가 대기 중에 수분이 물이라고 하면 물을 담는 그릇이 작아요. 찬 공기는. 근데 더운 공기는 물을 담는 용량이 커요. 그래서 왜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는 이유도 결국에 안개가 많이 끼는 요건은 습도가 높고 기온이 떨어지면은 안개가 자주 끼거든요. 근데 이 대기 중에 우리가 머금을 수 있는 절대적인 양은 100이에요. 100이, 그러니까 100이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면. 근데 낮에는 이 100이라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1000이 되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예. 습도가 예를 들면 10%밖에 안 되는데 예. 밤이 되면은 그릇이 작아지는 거예요. 한 어느 정도 작아져 버릴까요? 한 200밖에 못 담는다고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습도가 상대적으로 50%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은 이제 습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밤에 왜 이렇게 더워요? 습도 높아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밤에 담는 공기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열대야 심하고. 아, 맞네. 네, 그렇게 밤낮으로도 차이가 있는 게 상대 습도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예. OBS도 정시되면 뭐 라디오 뉴스 같은 거 할 때가 있나요? 예, 예. 그러면은 아나운서들이 스페어 원고라고 해서 그 시간이 한 2, 3초 정도 남으면은 우리는 그냥 1초, 2초지만 라디오에서는 한 2, 3초 공백이면 엄청난 사고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스페어 원고로 이렇게 챙겨두는 게 있어요. 지금 시각은 몇 시다. 아, 맞아. 지금 몇 도다. 맞아요. 지금 습도가 몇 %다. 네. 그 습도가 상대 습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때 뉴스에 나오는 거 그때 상대 뉴스는 습도. 상대 습도예요. 아. 근데 이 건조특보에 나오는 기준은 다른 습도예요.
아, 어떤 거예요? 실효습도. 실효습도. 네, 그거 예. 보면은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습도다라고 뭐 보통은 이제 풀이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실효습도는 건조특보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그래서 재요, 이거는? 실제 그 상대 습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고 있는 습도가 5일 이상 장기적으로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그 누적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가중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목재와 같이 잘 탈 수 있는 물질들이 얼마나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느냐. 요거를 보니까 화재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실효습도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치. 기상청에서는 실효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는 건조주의보. 25% 이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일 때는 건조경보를 내려지는데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상에서 쓰는 특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특보의 상황들이 달라요. 지금 오늘 이제 오전부터 내일까지 내일 밤 사이까지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이제 확대 발효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영남 지역은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건조특보 유지될 거고 바람이 강해지니까 불이 나면은 크게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강풍이나 풍랑 아니면 호우, 뭐 대설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그 현상이 갑자기 확 나타날 것 같으면 기상청에서 즉시적으로 발효하는 특보예요. 그리고 이 비구름이 확 빠지거나 바람이 잔잔해질 수 있는 기상 상황이 되면 확 해제가 돼요. 미리 예고성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특징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건조특보는 내려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얘네가 잠깐 비왔다라고 해서 확 해제되는 특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누적이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나 아니면 폭염 같은 그런 상황들은 즉시적으로 내려주고 즉시적으로 해소되는 기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캠핑 같은데 가서 이렇게 땔감 태울 때 잘 타려면 오랫동안 건조돼야지 누적 건조가 돼야지 이게 잘 타는 거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비가 막 온 날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캠핑을 좀 자주 다니는데 그 이제 그 팔잖아요. 숯으로는 막 음식을 해 먹지만 우리가 이제 나무 사가지고 맞아요. 해서 그 또 분위기 불멍하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무가 그 최근에 좀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온 날이었으면 축축히 젖어 있어요. 맞아요. 잘 안 타요. 그렇죠. 냄새만 나고 막 하는. 그러니까 고개 목재 건조도가 굉장히 건조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건 반대로. 네네. 근데 이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태가 누적이 됐을 경우에는 한 번 불이 났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순식간에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건조특보가 내려졌다 하면 그 계속 누적 건조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날씨가 건조한 것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내 건조도 같은 것도 아무래도 날씨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실내 건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내에서도 건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대기할 때 저 사무실 정말 피부가 막 가뭄 났을 때 그 논에 논바닥이 찢어지듯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거. 난방기를 맞아요. 사용하면은 네. 습도가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체감적으로 그 이영애 우리 배우는 예. 히터를 절대 안 튼다는 그런 과거의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피부 관리를 위해서. 건조. 자동차 안에서도 네. 히터를 절대 안 쓴다. 맞아요. 여자들의 피부의 가장 큰 적은 자동차의 히터다. 그래서 나 오늘 추위를 아침에도 이겨낸다. 출고하는데. 네, 그게 뭐냐면 습도를 굉장히 낮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에서 너무나도 그 난방기를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적으로 실내의 습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실내 뭐 화재라든지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코 점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건조해지다 보면은 맞아요. 우리가 외부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실내의 습기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내에는 18도에서 한 20도 정도 사이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고 예. 습도는 한 40에서 50% 정도. 그렇다고 뭐 가습기를 막 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한 젖은 수건 같은 거 넉넉하게 물 축축하게 적신 상태에서 맞아요. 말려놓은 상황에서 난방을 적절하게 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네. 저는 빨래 널어놓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자연적인 게 사실 제일 맞아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빨래가 마르는 원리가 뭐냐면 공기 중에 이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런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피부 땡기고 건조하고 그 날씨 경영에서 날씨 확실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따뜻한 음료나 뭐 국물 요리 이런 것들 매출이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제품도 확 늘어나요. 여성분들 보습 관련한 피부용 피부제. 네. 저는 날씨 건조해졌다라고 느낄 때 어때요? 유나 씨는 뭐부터 느껴요? 날씨가 많이 건조해졌구나라고 할 때 몸에 어떤 반응? 저는 얼굴이랑 손. 얼굴, 손, 저는 입술. 입술. 저는 그치. 확실히 입술이 마르거나 뭔가 좀 그렇다라고 하면 날씨가 확실하게 건조해졌다라는 게 입술에서부터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이유가 뭐냐면 찬바람이 싹 불면서 내가 수분이 부족하니 너의 수분을 내가 가져갈 거야. 왜 가져가는 거야? 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물질에 대한 건조도가 날씨가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찬 공기는 대륙에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부는 바람하고는 다른 게 여름은 바다의 중심을 둔 바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네. 주로 남쪽에서 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원천적으로 근원지가 바다다 보니까 습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울 많이 같은 왔잖아요. 맞아요. 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대륙에서 확장을 하니까 대륙은 건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얘네의 바람의 성질이 차갑기도 하지만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많이 부는 이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이렇게 바람도 강하게 부는 날들 많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 뭐 이런 산불 자연 화재도 그렇고 아무래도 조금 이런 여러 가지 재난에 조금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풍특보가 내려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균적인 바람, 그러니까 바람은 사실 선풍기 바람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바람이 불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기상청으로 지금 바람이 어느 정도 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 8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네. 9시에 이제 정시 바람을 할 때는 그 직전에 10분, 그러니까 8시 50분부터 9시까지 분 바람을 평균을 막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시 평균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초속 한 12m 정도가 되면은 이제 강풍특보가 내려지는데 우리가 보통 바람을 느끼는 그 정도는 초속 한 3, 4m 정도의 바람만 불어도 불편해요. 특히 여성분들 머리 손질 잘하고 나왔는데 바람 때문에 머리 막 헝클어지거나 앞머리 헝클어지고. 네, 저도 이렇게 플레어 스커트를 입었는데 이런 치마들 막 휘날리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 불편함이 3, 4m만 돼도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초속 5m 정도의 바람만 불어도 불길이 누워서 번져요. 그리고 이미 강풍특보가 내려지기 전에 초속 15m의 바람만으로도 공중에서 왜 산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불 수가 없기 때문에 헬기 띄워놓고 공중 진화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초속 10m는 공중 진화가 불가능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실효습도 50% 이하가 되면 이미 불이 잘 붙기 좋은 상황인 거고 40% 이하가 되면 불이 잘 안 꺼져요. 30% 이하는 자연 발생적 산불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검은색 그 도화지에다가 돋보기 이렇게 하면은 빛이 모아져서 불 붙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씨가 아니어도 붙을 수 있는 자연 발화가 되는데 산에서 등산하고 무심결에 내가 버리고 온 물통, 생수병 하나가 돋보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른 낙엽 위에 자연 발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30% 이하가 떨어질 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조주의보는 오랫동안 누적돼서 35%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이요. 건조경보는 25%.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동해안 지역 쪽은 굉장히 건조한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등산 가서 쓰레기 진짜 버리지 마시고 다 가져오시고 물방울에 의해서도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리고 또 건조한 날씨는 산소를 압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이 한번 붙었다 하면 그 연소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부주의로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춥다고 난방하시는 밖에서 막 불 떼거나 이런 화재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특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겨울에는 화재 또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날씨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계속 산불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산불 내려진 지역들 중심으로 지금 비 예보가 많이 없어요. 지금 일단 보면은
기온 얘기를 하면은 금요일까지는 춥더라도 이게 이맘때 우리의 겨울 날씨하고 같거나 조금 높아요. 근데 다만 좀 더 춥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제 바람이 슬슬 강해지면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추우니까 예. 이맘때에 걸맞는 겨울 날씨에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오늘은 이제 강원도 지역 만약에 가시는 분들은 요들 지역에는 지금 눈 예보 있어요. 대설특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예. 대설특보는 보통은 24시간 내에 5cm 이상만 내려도 대설특보 내려지는데 강원 산지에 지금 5에서 10cm의 눈이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 요들 지역에 가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은 날씨 좀 무난하다가 금요일 날에는 이제 비구름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서쪽 지역 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데 경기 남부 지역 1cm 눈 예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비 그치고 나면 다시 추워집니다. 네, 추워집니다. 근데 강추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추위에서 한 2, 3도 정도 수준 안에서 떨어진다. 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춥더라고요. 당분간은 춥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날씨 이야기 함께 했고 저희가 항상 하는 그 간식 코너